자,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자, 지상권 배웠습니다. 지역권 봅시다. 지역권은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그러면 자, 지역권도 아까 만약에 이걸 취득하려면 지역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그러면 설정 계약을 해요.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러면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해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면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이론은 똑같아요. 상속으로 취득한다. 그럼 지역권은 자, 이 땅 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있다. 그리고 이게 도로가 있다. 뭐 도로도 상관없고 강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로로 했다면 이 땅이 맹지잖아요. 맹지니까 네 땅 좀 사용하자. 이렇게. 네 땅 좀 사용하자. 그래서 A 토지 소유자하고 B 토지 소유자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A 토지 편익을 위해서 B 토지, 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A 토지에 관한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조심할 게 토지 편익을 위해서 A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즉 B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A 토지 편익을 위해서 B 토지 일부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A 토지에 관한 권리예요.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이 토지를 요역지라고 그래요. 편익을 제공해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전부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A 토지에 관한 권리가 지역권이요. 그래서 만약에 도자기공이 도자기국기에서 남의 땅을 사용한다. 지역권이 아니야. 토지 편익에 이용한 권리가 아니고 사람의 편익에 이용한 거니까 이게 도자기공이 도자기국기에서 남의 땅을 이용한다. 이건 지역권이 아니고 인역권. 지역권이 아닙니다. 사람의 편익이 아닙니다. 토지 편익입니다.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다. 지역권이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상린관계란 것 들어봤죠? 상린관계.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내용인 상린관계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과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지. 이거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이건 별개의 물권이고, 이거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등기까지 해야 돼요. 지역권으로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이게 도로가 아니고 강이라고 할 때, 이게 물이 이렇게 농사지으려면 여기 물을 끌어넣는데 이건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죠. A 토지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통행지역권이고, 이건 물을 끌어들인다. 인수지역권이고. 그죠? 인수지역권이고. 그래서 자, 이 토지 편익을 위해서 나무 토지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 지역권이다. 근데 이때 지료는 아까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지료는 돈 주란 말은 없어. 그래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요.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약정할 수는 있죠. 약정할 수 있어. 약정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가능하고. 근데 유상으로 하더라도 등기가 안 됩니다. 요게 등기법에.
지상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가 안 된다. 일단 이렇게 하고 이 요역지는 일필 전부 해야 돼요. 일필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요 승역지는 일부든 또는 전부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지역권 개념만 파악하고 성질은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291조 보세요. 291조. 지역권의 내용입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밑줄이고 목적 제한이 없다라고 쓰세요. 목적 제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래서 목적 제한이 없다 그래요. 목적 제한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아까 소유 목적이 있었죠. 아까 지상권은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가 목적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하여 나무 땅을 사용하죠. 소유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럼 보세요. 이게 통행 목적이라면 통행지역권, 인수 목적이라면 인수지역권. 아니면 이게 요게 인수지역권. 요게 강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층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고층의 집을 지어서 관망을 하려고 그래요. 당을 관망을 하려고 그래. 강을. 그러면 관망지역권. 관망지역. 왜 목적 제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목적.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하여라고 목적 제한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목적 제한이 없어요. 통행이라면 통행지역권, 물을 끌어들인다 인수지역권, 조망한다면 조망지역권, 뭐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입니다.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라고 쓰세요. 승역지. 자기 토지 요역지입니다. 자기 토지. 타인의 토지는 뭐라고? 승역지. 자기 토지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란 지역권자가 일정한 목적 외에 타인의 토지 전부 일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행지역권은 목적 제한이 없다 그랬죠? 목적 제한이 없다. 편익을 요하는 토지를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 전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는 승역지라고 하고 승역지는 일필 전부든 일부든 무방하죠. 이건 기출 나왔고요.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역권은 기한 제한이 없어요. 지로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 무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자, 지역권은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로 나가봐. 쭉 넘어가면 전세권 제도가 나옵니다. 전세권 봅시다. 이제 지역권 다음에 마지막 남은 용익물권의 전세권이요. 이 전세권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입니다. 자, 그 이전에 저번에 아까 임대차는 봤죠? 임대차는 618조에서 목적물 사용 수익할 걸 약정하고 차임 즉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게 그리고 차임 줄래 이렇게 했잖아요. 차임을 약정하면 임대차가 성립하는 이건 채권 관계예요. 물권 관계가 아니고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전세권 제도는 뭐냐면요. 전세권 제도는 우리가
그 이전에 임대차에서 채권적 전세가 있었어요. 채권적 전세. 그 채권적 전세는 뭐냐면, 채권적 전세는 이 전세권은, 자, 전세권은, 그렇게 전세권은 요게 법률행위로 취득하려면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이니까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하죠. 근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면 또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채권적 전세에서는 등기하지 않은 거야. 등기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채권적 전세는 사실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든 건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었다 합시다. 건물이었다. 건물이었어. 이게 차임이 월세단 말이에요. 월세. 차임은 월세도 되고 뭐 연세도 되고 상관없죠. 연 얼마, 월 얼마 상관없죠. 두 달에 얼마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임을 지급하기, 월세를 지급하기 좀 힘드니까 일반 사람들이 목돈을 줘요. 목돈을 줘. 목돈을. 빌려 쓰는 사람. 목돈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2억이다. 2억이다. 대신에 월세를 2억을 준다. 2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을이 갑한테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는 거고. 이렇게 목돈을 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해주잖아요. 집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죠. 그죠? 이 사람은 여기 사용하고 수익을 합니다. 사용하고 수익을 하게 되면 원래는 차임을 줘야 되잖아요. 차임을 줘야 돼. 차임 줘야 되죠. 월세 줘야죠. 근데 여기에서 1억에 대해서 사실은 이자가 나오잖아요. 2억의 이자. 요거 이자하고 월세 차임하고 사실은 퉁치는 거야. 퉁치는 걸 상계 처리한다 그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월세 부담이 있으니까 목돈이 있으면 목돈을 주고 대신에 그 목돈의 이자를 차임에 가름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달 월세 주기 힘드니까. 근데 등기하지 않았어. 이해가죠? 전세계약 설정하고 목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목돈이 있잖아요. 목돈이 날아갈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 목돈을 확보하고 이용권 확보한 측면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야. 등기까지 해가지고. 채권적 전세를 이용권 확보 측면에서 등기까지 해가지고 이 채권적 전세는 실제 임대차나 별반 차임 없는 채권이야. 채권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이제 요기 등기까지 함으로써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배우는 거예요. 전세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 땅 주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설정자예요. 땅 주인, 집주인이 설정자고 이용하는 사용 수익권자가 전세권자야. 전세권자가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 왜냐하면 기존에 목돈 주었다는 그 제도를 이용하니까 2억이 전세금입니다. 그러다가 전세금 지급에 전세금 지급이어서 지금까지 지상권, 지역권, 지료 지급하고 그 말이 없어요.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액.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용익물권이죠. 예? 용익물권이야. 근데 이게
그러다가 이것도 전세권이니까 반드시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을구사항란에 기재될 거, 을구사항란에 1번 전세권, 전세금 얼마, 이렇게 등기가 해야 돼요. 등기가 됐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전세금 변제기, 즉 기간이 만료해야 됐는데 전세금을 안 주는 거야. 전세금 안 줘. 전세금 안 주면 경매를 청구해 버립니다. 경매 청구해 버려요. 경매 청구.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아 버립니다. 왜? 목돈을 확보하게 만들어. 후순위권자보다도. 선순위자인데는 안 돼.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 있다? 저당권 보세요. 은행 보면 뭐예요? 은행 보면 변제기에 돈을 안 주면 경매 청구하죠? 그리고 우선 변제 받죠? 저당권 똑같네, 이게. 경매 청구 우선 변제 받으니까. 이게 저당권 똑같아요.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거든. 그래서 이 전세권은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 받는 측면에서는 담보물권성이요. 사용 수익 측면에서는 용익물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단 말이에요. 왜? 채권적 전세에서 이용권 확보 측면에서 등기를 하게 해서 물권화시켰단 말이에요. 물권화시켰어. 아시죠? 그래서 전세금 지급이 요소고, 그 다음에 목적물 사용 수익하다가 기간이 끝났는데 안 줘. 그럼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임대차하고, 자 보세요. 일반 임대차는 약정만 하면 되잖아. 저채권적 전세도 사실은 약정만 하고 하면 돼요. 약정. 자, 이거 전세금 얼마 주고 등기 않고 몇 년 사용 수익한다. 근데 전세권으로 해놓으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하면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 받는다. 응? 응? 그거는 동사무소 하는 건 전입신고. 전입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게 전세권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하거나 채권적 전세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전세 계약해놓고는 여기다가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거죠. 전입신고. 동사무소. 이거 얘기죠? 전세권 설정? 동사무소 설정 안 해. 그건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라. 확정일자. 확정일자겠지. 아니야. 완전히 다르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에서 몇 월, 며칠 딱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설명하려고 그럴게요. 지금 뭐냐면, 이게 전세권으로 물권화 되잖아요. 전세권 물권화 되니까,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등기 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임대차로 간단 말이에요. 임대차로 가면 둘만의 약정이잖아요. 약정이니까 만약에 집이 팔린다면 나가라 하면 못 나간다.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둘만의 약정이니까. 그래서 621 민법의 621조에 임대차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거든. 등기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등기 대신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놔요. 그러면 등기와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대신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집이 팔렸다. 나가라. 못 나간다.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봐서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을 양수인한테 받아서 나갈 수 있게끔 해놔요. 이게 대항력이거든요.
그럼 확정일자는 뭐냐면 만약에 이 나가라 못 나간다 버티는 게 대항력인데 전입신고까지는 뭐냐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 못 나간다라고 버티는 힘이야. 전입신고는. 등기와 비슷해요. 등기와 비슷한데 문제는 이 집이 사는 도중에 경매 들어간 거야. 사는 도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보증금 1억이 걸렸단 말이에요. 보증금 1억 걸렸으면 전세권 등기해놨다면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근데 그 채권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나간다 버티는 대항력이야. 대항력. 못 나간다. 이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한테 못 나간다. 그리고 다 살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한테 돈 받아 나가는 거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은 그 집이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후순위권자보다도 3개 9월 1일 날 이렇게 받아놨다면 3가지 요건이 갖춘 9월 2일부터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권을 주어집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을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주어져서 주택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주택의 임대차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면 사실은 요 효력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어. 특별법으로. 집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는 바로 이사는 갈 수 있잖아.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가 일종의 보여주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새 주인한테 받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는 도중에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후순위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택임, 이게 상가라면 어떨까요? 상가라면 상가 건물 인도받고 전입신고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합니다. 세무서에.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똑같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사실은 대부분이 임대차로 가고 채권적 전세로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죠. 이건 등기를 하고, 이건 등기할 필요 없는 거고. 근데 대부분이 공인중개사에서는 이쪽으로 갑니다. 임대차, 주택임대차. 그 차이점은 또 궁극적 차이점은 요거는 전세권 등기해 놓으면 바로 경매 들어가잖아요. 이 의무경매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자기가 경매 청구하려면 보증금 안 준단 말이에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받아서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강제경매 굉장히 힘들잖아요. 몇 개월 걸리죠. 이거는 바로 의무경매, 담보권 실행경매로 바로 경매 들어가. 힘이 더 있지. 물건이니까. 5, 60만 원, 막 7, 80만 원 들어가죠. 그래, 주인이 좀 안 하지. 주인이, 그렇게 이걸로 하면 아마 중개 수수료 좀 많을 거예요.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냐. 안 해준다니까. 잘 안 해줘. 안 해주는 대신에 대부분 이리 가요. 효력은 별반 차이 없게 돼버렸어요. 효력은. 단지 바로 경매에 들어간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대충 알겠어요? 전세권과 사실은 임대차. 그리고
전세 하는데 대부분 채권적 전세야. 등기하지 않아. 그러면 채권적 전세로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거든. 주임법이 그대로 적용되거든. 자, 우리 지금 많은 걸 배우죠?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303조를 보세요. 303조 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이 요소죠. 그죠? 전세금 지급하고 밑줄이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다. 사용 수익한다는 측면에서는 용익물권이네요. 부동산 전부에 후순위권자보다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것.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리고 경매 청구권도 있어요. 우선 변제권 밑에다가 경매 청구권도 쓰세요. 경매 청구권. 자,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농경지는 양가로 1번 전세권이란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권입니다. 군이 아니고 권 못합니다. 권 등기를 함으로써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 등기와 전세권 지급은 성립요건이라는 거예요. 성립요건이다.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건 기출 나왔죠. 쉽게 말하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갑한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야. 1억을 전세금으로 하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요 전세권자가 네가 나한테 줄 1억 있잖아. 이 1억을 전세금으로 하자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며 이해가죠? 지배권입니다.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이므로 제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전세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담보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오른쪽에 217페이지에 5번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법정지상권이 아까 언뜻 했는데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아까 법정지상권이 자,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려요. 그럴 때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이 당연히 있는 거죠. 아까 그럼 아까 366조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둘 중 하나에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 경매 들어가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있었죠. 근데 전세권에서도 보세요. 전세권에서도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동일 소유였어. 그러다가 건물의 을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 청구권이 있잖아요. 담보물권 성격 있죠. 그랬는데 전세권 설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전세권자라면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집주인이니까 설정자죠? 집주인이 설정자죠?
전세권자고. 그럴 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갑이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그러면 전세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갑주인 갑 동일 소유죠. 그죠? 전세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이 요건이 맞아요, 지금? 전세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토지 건물 동일 소유요. 전세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갑이 토지를 팔아버린 거야. 토지만 병한테 팔았어. 토지 주인이 바뀌어진 거야. 토지 주인이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전세권 설정 당시에 갑 동일 소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토지 주인이 병이고 건물 주인이 갑이잖아요. 건물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이 있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가 이 땅 이용권이 당연히 취득하는 게 이게 304조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이 있는 거죠.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틀리죠.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건물 주인이 땅 이용권 있는 거지. 건물 주인이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걸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자, 보시면 거기 305조 보면 1항 보세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했어요. 대지, 법정상 무조건 동일 소유입니다.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이 경우 땅 산 사람 병이야. 땅 산 사람 병.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매매로 팔았으니까 매수인은 이 사람이 특별 승계인이란 말이에요. 이 특별 승계인은 땅 주인은 이 말이에요. 땅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 밑줄이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지상권 설정으로 봅니다. 이 전세권 설정자를 시험 문제는 전세권자로 바꿔치기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를 뭘로 바꾼다? 시험 문제는 전세권자로 바꿔치기 하면 틀린다.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치기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대충 알겠어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6번에 전세권자 수선 의무가 있어요. 309조 한번 읽어봅시다. 309조는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통상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자,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임대차하고는 달라요. 자, 아까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 수익 해줄게 라고 했잖아요. 차임 줄래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목적물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필요비라는 것은 수선비용 같은 거죠. 수선비용. 지붕이 낡아서 지붕을 고쳤어. 그죠? 지붕이 낡아서 지붕이 고쳤어. 필요비죠. 현상 유지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를 임차인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 이 점에 또 다르죠. 이 점에서 임대차로 가면은 필요비, 현상 유지 비용은, 근데 판례가 사소한 것은 고쳐치라는 게 판례. 사소한 거. 전구 하나 갈아놓고 주인장 전구 2,000원 들어갔는데 붙이세요. 이건 안 되지. 사소한 것을 고쳤어, 임차인도. 그러나 사소한 것을 넘어선 필요비, 수선 유지 비용은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점이 또 임대차에 따라.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재산적 가치 증가시켰다. 그렇죠. 화장실 고쳤어. 유익비. 임대차나 전세권자 다 유익비는 다 청구할 수 있어. 근데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 네, 임대차도 여기는 필요비, 유익비, 임대차는 다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 이 점이 더 다른 거예요. 현상 유지 비용. 네, 현상 가치 유지 비용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나머지는 뭐 크게 쭉 넘기세요. 전세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까지 한번 그 용익물권 다 끝났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자, 시간이 애매한데 용익물권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물권 배웠던 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예. 비교를 해보면 지역권은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지로는 요소가 아니죠. 지역권도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토지 편익을 위하는 원리입니다. 전세권은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물 사용 수익한 측면에서는 전세권자도 용익물권인데 만약에 기간이 만료인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전세권은 바로 경매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아요. 그러면 전세권과 좀 다른 임차권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는 게 보통 채권적 전세를 이용합니다. 근데 보통 이 채권적 전세를 다 주임법이 다 받아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래서 사실은 전세권보다는 채권적 전세나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는 순수한 월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증금 목돈을 주고 사용 수익하잖아요. 이건 다 채권적 전세야. 등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채권적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실질에서는 사람들은 다 채권적 전세를 전세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법 규정이 전세권으로 가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버려요. 그러니까 채권적 전세 원래 이거는 월세.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반전세라고 또 나오죠. 반전세니까 보증금을 많이 안 받고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2억인데 1억으로 다운시키고 월세를 또 많이 받잖아요. 반전세. 이것도 사실은 채권적 전세로 가야죠. 사실은. 어떻든 1억이나 목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자 좀 챙기잖아. 그 다음에 또 월세 받잖아요. 채권적 전세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본다면 목돈을 맡기니까 돈을 꾸간 거죠. 금전 소비대차는 이자 줘야 되잖아. 이자 안 주고 이자하고 이 사람 월세 줘야 되냐. 월세를 상계 처리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채권적 전세는 금전 소비대차하고 임대차하고 사실은 짬뽕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 등기하지 않으니까 물거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의권 측면에서 요 또 보증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요걸 등기를 해놨을 때 바로 물건으로 가지만, 근데 이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채권적 전세도 이렇게 해놓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돼 버려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 임대차 618조 이하가 아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서 요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권자보다도 그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변제. 그런데 전세권으로 해놓으면 등기까지 해놔야 된다는 측면이니까 사실 집주인이 등기 잘 안 해준다 이거지. 대부분이 다 채권적 전세로 가서 주임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